수행자의 마음가짐 합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온 공덕과 오늘 쌓을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근대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책을 공부하는 걸로 아셨죠? 그리고 이제 그 책 없으신 분 책 드려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자비수감 수행 방법부터 할까요? 안 그러면은 두 개 가져가야 공부했던 것을 이어서 할까요? 그냥 처음부터 해요. 처음부터? 네. 예, 처음부터 할까요? 네. 이거 시작한다고 각오도 좀 하고 처음부터 그냥. 그럴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할까요? 네.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수행하고 괜찮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인은 저기 뭐고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제가 해드릴게요. 예, 사인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부터 이 책을 갖고 공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이 책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 이만큼은 총론이라고 하면 돼요. 총론은 뭔가 하면 자비선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 총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비수감 방법 하는 게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자비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앞에 설명을 하고, 깨달음에 이제 대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로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마음의 본성이 뭔지, 어떻게 깨달아가는 건지 이런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거기에는 이제 지혜와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보면은 이제 바른 수행이 무엇인지, 잘못된 수행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행을 뭐 조금씩 또 하고 그렇게 합시다. 거기에 이제 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성우스님 저기 서문을 써줬습니다. 콧구멍 없는 소를 찾기를 바라며. 이건 한번 읽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일 가운데 가장 제일 소중한 일 하나만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인류 역사상 태양보다 밝은 마음 가진 이가 있어 인류 역사는 지탱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밝고 밝은 마음 가졌던 이들을 그리워하고 흠모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가.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한 50여 년 전부터 인지과학이라 해가지고 마음에 대한 탐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미지 세계로 남아있는 게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인데, 유럽에서는 이제 심리학이 발달된 동기가 그 중에 하나가 이 불교가 100년 전에 들어가면서 유식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심리학은 불교 유식 사상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러다 하더라도 그 이제 마음에 대해서 소홀히 하다가 이제 인지과학이라 하는 이름 하에서 새롭게 이제 마음을 이제 탐구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는 2600년 전부터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죠. 아무래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세상은 날로 어두워지고 있다. 밝고 밝은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날로 어두워지는 세상을 어떻게 감당하여야 할까? 문득문득 아득해지는 질문을 혼자 해본다. 근데 다양하게도 지훈 스님이 세상의 어둠의 빛을 밝히듯 마음 밝히는 수행을 올바르게 하고 할 수 있도록 그 진함을 마련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경전을, 한편으로 율장을, 한편으로 수행을 그도 남방과 북방으로 가서 수행한 저자가 경전을 이용하여 수행 방법을 밝혔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오늘날 각가지 수행이 난무하는 때에 수행의 길에서 길을 잃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네들에게 바른 수행이 지침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보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 정기대화성 서무 스님 되어 있죠. 예. 밑에는 뭐 번호는 안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결국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 충무 스님, 큰 스님한테 가서 서문을 써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써주시는데, 그냥 직접 이렇게 밑에 사람 맡기지 않고, 직접 문구를 써서 저한테 줬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앞에 서문을 한 서너 장 썼다가, 너무 길다 싶어서 그걸 버리고, 새로 이 두 번째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노스님께서 이게 글을 직접 써준 일은 잘 없어요. 얘기하자면. 직접 쓰신 거니까. 이거는 출판사에게 제가 이제 원고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비선의 길. 자, 여기 이제 그 짧은 그 속에 전체를 합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비선의 길입니다. 보리심 하나로 통하는 자비선. 자비선은 남방불교의 전성, 북방불교의 전성, 승가의 전성이라는 세 가지 수행법의 단계를 보리심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고 해통한 수행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안에 내용은 이제 그 남방불교 전성은 뭐가 이 빨리 전통의 전성의 수행법을 얘기합니다. 남방 이빠사나가 있고요. 자비 희사락하는 사무량심 자체가 남방 전통의 수행이에요. 그러나 북방불교 전성은 잘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대성불교를 얘기하는데 대성불교 개론서가 대성기신론이에요. 그 대성기신론을 근거로 해서 수행을 전개한 거고요. 승가의 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시부도와 하주창국법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보리심 하나의 체계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보면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1권, 2권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그 강당에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학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됐죠. 남방불교 이파사나 들어와서 센터를 짓고 하는데 저도 이제 미얀마 가서 수행을 했지만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수행은 가나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끔 신문에 보면 이제 남방 이파사나 선사하고 가나성 선사가 만나 대담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대담을 읽으면 좀 답답해요. 제 개인적으로 서로 잘 소통이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밑에는 남방 이파사나 수행이, 위에는 선수행이 있는데 요 중간에 없는 거예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 코드가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대성경전을 가리키고 대성의 수행법을 가리키는데도 불구하고 대성을 수행하시는 분이 없다 이거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북방 전통, 그러니까 산슬그트 전성의 수행을 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은 대성이라 하지만 그건 최상승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미얀마 갔다 와가지고 내가 수행센터를 열어서 선수행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 미얀마 수행에 많은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송강사 돌아와가지고 10년 동안 또 강주 수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련사 주지를 인도 달람살라가 1년 수행하고 돌아오니까 용련사 주지를 또 하라 해서 용련사 주지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온 게 뭔가 하면은 깨달음을 가는 길을 가는 책이 제가 인도 달람살라 했을 때 달핑이 제가 책을 낸 겁니다. 한국의 책을 낸 겁니다. 그때 써가지고 재밌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독특한 수행법을 제시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관이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있는데 어쨌거나 이 대성의 수행이 없다는데 이건 진짜 답답한 노릇이죠. 강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매년 인도 달람살라에 가서 한국인을 위한 법회 때 참석해서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인도 달람살라 1년 살면서도 그쪽 스님들하고만 좀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10년 동안 또 줄기차게 이제 강의를 했죠. 그래서 결론이 얻은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대성기신론을 근거로 해서 대성의 수행을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림에 나오는 것과 대성기신론 사마타 수행의 구주심 수행하고 서로 이렇게 상통한 부분이 있고 회심일련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래 여러 가지 경전을 강의하게 됐죠. 그 카말라실라의 수습차지라든지 남림이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처음 이제 생각했던 대로 수행법을 이제 체계화시키게 된 거죠. 이 수행법을 체계화시키는 데는 제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두 권으로 나와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대성의 수행법을 제시를 했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경론 있는 걸 말라고 하느냐 하지만은 그것도 경련 있는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니다. 바로 이제 티베트 불교의 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행하고 원효 스님의 구조심에 대한 주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부도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수행 체계를 다시 재정비를 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의 수행의 전성을 통합을 하고 해통했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자비희사를 일으키는 자비손의 자비수간 공성을 아는 마음을 관자 대성을 하는 자비공간 극기선 명상이 자비경선 일미다선의 참명상이 자비다선 등의 수행법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자비선 명상 수행의 목적은 대비심을 가지고 이타심을 일으켜 지각 있는 존재를 돕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깨달음을 치고하고 하게 되면 이러한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실천하는 것이 명상 수행입니다. 자비는 중생의 고통에 대한 인식이 생기며 보리심이 뿌립니다. 그래서 원체 깨달음이라는 건 자비심, 보리심, 또 반야바람계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책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한 번도 이때까지 이제 근래에는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의 성격, 논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수행을 통해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자비심을 도와 중생을 구제합니다.
자비는 중생을 구제하는 명상수행의 바탕이며 수단이며 깨달음입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관계를 소통시키고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며 연기 공성이 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부타의 가르침은 깨달음을 향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아공, 법공의 정견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아공은 자비수관을 통해 체득하고 법공은 자비공간에 의해 체득됩니다. 이 깨달음 길에는 집중명상, 분석명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연하게 이제 이 아공, 법공이 깨달음이라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비수관은 아공을 주로 이제 하고 있다. 물론 법공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공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 자비공간은 공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법공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런 사물이 공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자비선 수행인 하나의 자비수관은 자비손을 방편을 통해 몸을 대상으로 집중과 통찰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자비손을 4개로 몸을 관찰하면 사무량심이 개발되는 동시에 사법인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량심과 사법인이 상응할수록 개발되고 서로 간 힘에 의지하여 사무량심과 사법인이 체독됩니다. 사무량심은 사법인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사법인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해독제입니다. 사법인은 사무량심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사무량심을 정장시키기도 하며 사무량심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행이 다른 데와 다른 점입니다. 보통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마타하고 이파사나가 있다 이러면은요,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수행하거나 이거 하나만 수행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마타 수행하고 이파사나 수행했다가 두 개를 통합해 가지고 지관 쌍수를 합니다. 한 개 닦는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면은 이제 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다르다 이거죠. 이게 왜 다른가 하면요, 이 사무량심하고 사법인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걸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는 무상입니다. 비는 고예요. 희는 무합니다. 사는 공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 사무량 힘은 전부 다 감성진인데, 감정과 관계되는 감성 부분이에요. 잘 보면. 근데 요거는 전부 다 이성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이성 부분이에요. 이래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이제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되게 이성적인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감성적인 자비사라는 자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상이나 고나 무왕, 공을 이야기하면 사물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수행 체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요게 사랑과 무상은 한 묶음을, 연민과 고락하는 것도 하나의 묶음이 되어 있고, 기쁨과 무아를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 사와 공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한 단계, 4단계의 수행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5번째 지수행은, 이거는 바로 이제 대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대성으로 들어가는 수행이 되는데, 왜 하필 이런 식으로 했느냐 하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해가지고 하나만 수행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상응관계의 통합 수행이 요즘 시대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존에 있는 수행을 갖다가
통합을 한 거예요. 그걸 해통을 했어요. 통합을 하고 해락하는 거 모아서 하나로 다 통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자비희사가 어디로 연결되는, 이건 좀 중생구제하는, 중생을 위한 수행이에요. 중생을 위한 수행이 사무량심인데, 사무량심을 확장을 하게 되면 보리심이 됩니다. 보리심. 이 보리심이 뭔가 하면 바로 대성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쯤에 이틀 전에 저기서 화요일 날 건강선언에서 이제 그 명상 지도 협회가 이제 열렸는데 거기 자리에 저 앉아 회의를 하는데 옆에 앉은 스님이 한국 사람인데 남방 가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제가 책을 낸 걸 전부 다 이 책을 한 권씩 드렸습니다. 근데 스님이 이렇게 책을 보더니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 스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남방에 가서 이제 수행하고 거기서 계를 받고 와서 좀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가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 남방 불교하고 이 대성 불교의 하고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얘기를 했어요. 남방 불교와 북방 불교의 차이는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남방 불교는 보리심이 없습니다. 이게 자비희사애가 중생을 위해서 수행을 닦는 건 있긴 있는데 그거는 보리심은 아닌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데 자비희사가 확장이 되면 바로 보리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이 바로 그런 거죠. 자비희사 그 다음 지 단계가 바로 보리심으로 가는 단계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명상법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 의문이 있죠. 어떻게 저거 이렇게 하나의 감성적이고 하나의 이성적인 이 수행법이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개가 뭐냐는, 매개체가 뭐가 있어야 될 건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게 손입니다. 자비손이에요. 실제 손이 아니고 상상의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묘한 방편을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이게. 자, 그거 좀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비선의 하나의 자비수가는 자비손이라는 방편을 통해 바로 이 몸을 대상으로 집중과 통찰을 이루는 수행입니다. 자비손은 매개로 몸을 관찰하면 사무량심이 개발되는 동시에 사부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무량심은 사부변의 사용을 상하에 서로 개발되고 서로 간의 힘에 의지하여 사무량심과 사부변이 체득됩니다. 지금 앞에 제가 얘기를 했죠. 바로 이 부분들이 서로 상관관계입니다. 거기에 중심이 뭔가 있는 자비손입니다. 자, 밑에서 셋째 줄 보십시오. 자비수가는 몸깨침의 길입니다. 몸깨침이란 자비손을 몸에 접촉하여 몸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변하는 현상을 통해 아공을 깨달아가는 길입니다. 몸에는 주제하는 자아가 없음을 아는 지혜로서 아공의 깨달음과 열반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비손이 어찌해서 그러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자, 이제 사람 몸이 이렇게 이제 사람 몸이 있다면은 여기 이제 자비손이 몸에 접촉을 합니다. 접촉을 하면서 이 또 접촉하는 듯 아주 뜻이 있어요. 접촉할 때 이제 쓰다듬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는 것. 그 다음에 빼앗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주고 이렇게 빼앗는 건 손이에요. 주는 건 사람이에요. 빼앗는 건 괴로움을 빼앗는 겁니다. 자비손을 쓰다듬어 주는 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쓰다듬어도 통증이 일어나고 이럴 때 연민심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 몸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자비가 생기고, 그냥 접촉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나? 몸이 무상이 나타나고, 도가 나타나고, 무화가 나타나고, 공이 나타나요. 희한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거는 자비라 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배양시키는데,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이렇게 무상공, 무화공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비이사를 주는 건 자비손을 통해서 주고, 나타나는 현상은 사법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공이라 하는 건 이게 열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비손이라 하는 매개가 돼서 이런 가능한 체계가 세워지게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제 개발한 수행은 또 다른 비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가 숨겨져 있는데, 이 자비손이 왜 등장했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송강사에 92년도에 미얀마가 수행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강주 수행을 또 사중에서 또 원하고 방향 스님께서 또 저를 지목해서 제가 이제 소임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송강사 강원에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송강사는 잘 알다시피 경제가 활발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 먹고 살만한 곳만 있어요. 그처럼 참,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스님들 대다수가 굉장히 가난하다 하는 걸 아세요? 제가 절에서 받는 월급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도 안 되죠. 100만 원.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그것도 제가 한 번도 손을 만져본 적이 빚 갚는다고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송강사는 진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학인 스님들이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배치파리가 제법 들어갑니다. 그게. 그래서 사주에 가서 주의심한테 얘기를 하면 지원을 많이 받지를 못해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생각했는 게 강원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양에서 한 팀, 평균 10명 정도, 순천 한 팀, 광주 한 팀, 창원 마산 한 팀, 이렇게 4개 팀을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해주고, 그 후원자들이 강원에 후원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네, 그래 했더니만, 순천의 팀 중에 한 사람이 일주일 만에 깨닫는다고 하면서 그거 갔다 오겠대. 그래서 아니 일주일 만에 깨닫다니 그런 데 있느냐고 있더라고. 그럼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가봐야 한대. 그러면은 우리 강원 후원자가 그거 간 다음에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수행인지. 그거는 대상이 호공을 대상으로 수련하는 것이.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우리가 그 송강사 뒤 넘어가면은 또 절이 하나 있죠. 서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서남사 출신의 스님이 송강사의 그 노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자기가 갔다 왔대. 자기가 안 돼. 그래서 방법 들어가지고 그만 제가 기절 초풍을 했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상상으로 칼을 들고 몸을 다 잘라버리고 그 냉동시계에다 부숴버리고 그 저기 용광도 상상을 용광도를 만든 몸을 집어 다 녹여버리고 폭탄을 장전 폭파시키고 그런 몸을 없애는 수련법이야. 그 얘기도 깜짝 놀란 게 뭐 그 사람이 깨달은 몸이 없는 걸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몸이 다 사라지면 그 깨달음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불교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 몸 사라지는 것 정도는 이파사나 16단계 중에서 5번의 단계에서 나타난 현상의 중에 하나일 뿐이지 깨달음과 무관한 거예요. 몸 사라졌다 깨달음이라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현상은 없다는 거죠. 호공이 형상이 없는 걸 호공이라고 거죠. 인식 대상이 없는 호공이거든요. 그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는 지혜가 없어요. 근데 진짜 놀란 거는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데 그 습이 아리아식의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는데 그럼 그것이 수치로 난주의 생계에 계속 자기 몸을 없애는 쪽으로 갈 건데 난주의 인성 파괴가 되거든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유식에서는 몸과 마음은 안넥 동사한다 그랬어요. 몸과 마음은 좋고 싫어하면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상상하고 때부수 없애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죠. 이런 거는요 아주 부도덕한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상상하고 현실하고 꿈 있죠. 네. 이 세 가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예. 여러분 꿈하고 상상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현실하고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거 아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게 서장에도 보면은 이제 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꿈과 현실은 같다 이래 돼 있어요. 서장에 보면. 제자가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경계에 가서 서성이 방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는 얘기 나와요. 그럴 때 대선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걸 꿈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꿈과 현실은 같은 것이다. 그 얘기 내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뇌과학에서는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는 문제고 이 골프 선수에게 골프를 치게 하는 거죠. 탁 치게 하면 생체 리듬이 이제 모니터로 나타납니다. 생체 리듬이. 근데 골프채를 내려놓고 약간 상상으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상상으로 골프 치는데 모니터에 똑같은 생체 리듬이 나타납니다. 똑같아요. 그 뇌과학자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상상과 현실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동일하다. 같다. 근데 꿈하고 상상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꿈과 상상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꿈과 상상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시공을 초월합니다. 현실은 시공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꿈과 상상은 시공을 초월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꿈과 상상의 현실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이유가 딱 하나. 꿈속에서도 대상을 인식하고 상상 속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현실도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도 이쁜 처자를 만나면 총각은 몽정해요. 유식에서 그 얘기하거든요. 꿈이지만 몽정하지 않는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인식하니까. 꿈속에 강도를 만나면 막 몸이 땀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상상으로 똑같은 나도 나는데 상상으로 자기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는 거는 좋은 일이냐 이죠.
자기를 죽이는 것은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죽인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상상으로. 그럼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생명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걸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것이 습이 되면은 자신을 반복적으로 죽이려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런 것도 안 돼요. 그걸 공개했던 자녀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뭘 하는 상상으로 부모의 목을 쳐라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지금은 어떨는지 모르는데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제가 그 스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그래 몸살을 일주일 동안 때려 부수고 없애면 몸이 사라지죠. 그걸 깨달음으로 한다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 수행이 등장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고민을 했죠. 그 등장이 자비소이에요. 자비라는 거. 자는 주는 거고 비는 뺏는 것인데 내가 그냥 앉아서 내가 나에게 자비를 준다? 그럼 자비를 어떻게 주지? 매개가 필요한 거죠. 그 자비소입니다. 늘 이제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보면은 손자 어르고 이러면 안고에 탁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 사랑의 행위. 어머니가 아이를 쓰다듬듯이. 거기에서 착안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서 그러면 자비손이라 하는 큰 셰프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하는 거죠. 환경이 나옵니다. 10가지 마음손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착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냥 막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몸 사라지는 건 빠른 사람은 제일 빠른 사람이 5분밖에 안 됐어요. 그게 대시맹보살입니다. 동산만자 불교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때 이제 자비수강 명상법을 그 강의를 할 때 연습 삼아 한 5분 했거든요. 5분 만에 몸 다 사라진 분이 대시맹보살이에요. 그 다음 이틀 만에 사라진 사람이 하면 우리나라의 그 뭐더라? 국선도 하시는 그 사님이었고 그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이틀이라지만 하루에 1시간에 딱 2시간 만에 몸이 사라진 거죠. 그래 몸 사라지고 몸이 없어지는 깨달음을 친다면은 이거는 이틀이나 3일이면 충분하다. 빠르면 하루만 충분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제가 얼른 타이핑을 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하면 며칠 걸리지 않고 깨달을 수가 있다. 몸 사라지면 깨달을 수가 있다. 했어요. 그리고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그렇게 해줘도 갔다 온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스님 말씀 두고 가서 보니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두고 갔으면 그 진짜로 얘기했지만은 곰곰이 이렇게 스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갔다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해가 깨지지 않았어요. 다 깨질 뻔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자비수관이에요. 그럼 자비수관은 언제부터 했겠습니까? 90년대부터 한 거죠. 95년도, 6년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럼 꽤 오래됐죠. 그러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며 거쳐가고 있는데, 송강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행해 오던 분이 아직 계십니다. 그래 아주 수행 열심히 잘하는 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수행을 해서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몸의 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뭔가 마음을 치유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하자면요. 제가 좀 말이 많았죠. 자, 또 봅시다. 자, 12페이지 보십시오. 자비손을 통해 자비심을 뭔가 마음에 전달하여 자비 긍정의
감정을 일깨워 탐욕과 분노를 줄이고 없애면서 자신, 사랑하는 마음을 정량시키고 슬픔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연민을 키우고 무아의 기쁨과 평정을 얻어서 열반을 이르게 합니다. 이 자심을 통해 무상의 지혜를 얻습니다. 비심을 통해 무상에 일어나는 고를 제거하고 괴로움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기쁨을 통해서 무아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없고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이것이 기쁜 마음을 통해 얻는 무아의 지혜입니다. 사심 평정이 버린다 하는 것, 자비 이 세 가지를 버린다 해서 버릴 사자습니다. 평정을 통해 선정을 얻은 무아의 지혜로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비 희사와 무상고 무아 열반에 상하는 경계를 얻는 것이 자비수관의 길입니다. 이 길은 남방이빠사한다 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전통의 수행법이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뒤엔 이빠사는 16단계까지 부르고 다 넣어놨습니다. 그 경계를요. 자비선의 또 다른 수행인 자비공간은 지각 있는 존재들을 위한 명상법으로 자비희사의 버리심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사법인의 임무와는 공성의 법무화로 이어지면서 무분별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비수관이 무분별지한 지지자입니다. 이렇게 자비수관이 자비공간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비공간은 공성을 감찰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사마타 명상을 하여 성취된 사마타의 선정을 의지하여 이파산나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온을 분석 통찰하여 공성을 지혜를 얻고 깨닫습니다. 자비공간은 마음 깨침의 길입니다. 자비공간은 공성을 아는 마음을 대상 수행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공성을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데 공성을 아는 마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공성을 아는 마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잘 모르죠? 공성을 아는 건 내가 중론을 보거나 공성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공성을 아는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자비수관 하면서 의식이 깨어나야 되죠. 공성을 알고 있는 마음, 무아를 알고 있는 마음, 의식이 깨어 있습니다. 근데 의식이 깨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감각으로, 느낌으로 안다는 의식이 깨어 있는 것이. 예, 머리에 전등불같이 환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또 이런 느낌이 있어요. 눈을 감으나 뜨나 보는 것을 바뀌지 않는 길이 있어요. 이것도 느낌적으로 본인이 알아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성을 알게 되면 의식이 깨어나는데 공은 안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공이라 하는 것은 잘못하면 허무주의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은 너무나 안 좋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이래요. 많이 가지면 좋아하고 가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 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라 생각하면 그런 건 아니에요. 공은 자성이 없다는 것이지 인간 자체라든지 이런 사물이 없다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사물이나 인간이 그 본질은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공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데 내가 딱 머물되면 텅 비어버리고 현재 이 순간만 딱 남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 대야만이 공성으로 들어가요.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의식이 깨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음 깨침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리심을 이루게 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보리심은 중생을 돕고자 하는 열망과 중생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수행자가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고자 하는 염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보리심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공간입니다. 자, 궁극적인 보리심이 왜 공성이라 하느냐? 여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소기불교 수행은 여러분 잘 보면요. 수행 체계가 고지밀도 사성제예요. 잘 알았어요.
고지멸도가 있어요. 이 고지멸도를 보면 이게 이제 병의 상태, 고락하는 거. 집이락하는 건 병의 원인이거든요. 열액하는 거는 건강 상태를 얘기해요. 건강 회복. 완전히 건강 회복된 상태. 요거는 이제 반복입니다. 근데 이걸 전체를 딱 보면은 뭔가 하면 내가 병에 걸렸다, 병의 원인을 알고 열심히 병을 치료해가지고 나섰다. 이런 거예요. 요 내용들 하자면. 부처님 처음 법문하신 게 의사가 진단하는 이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뭐 인터넷 보면 자기 개발, 뭐 자기 개발서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인간의 기본적인 잠재 능력을 갖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나의 갖추져 있는 무한 잠재 능력을 발휘를 해서 내 삶을 역전시키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잠재 능력이 있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게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성불교 오면은 이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한 걸 멸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더 파고들었을 때 나타나는 게 공성이에요. 공성이 등장하죠. 근데 공성이 상을 없애서 부처를 이루기 때문에 불성이라고 그러고 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열애장이라고 해요. 나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래 반전을 일어나는 거예요. 초기 불교의 고지멸도 사성제를 얘기하다가 대선 불교에 탁 등장하면서 내가 범부지만 스님이 될 수 있고 내가 중생이지만 부처가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멸을 파고들어서 나타나는 공성이에요. 이게 등장함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본성은 공성이다. 내 마음의 본성은 불성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인식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대성불교예요. 그 공성이 궁극적인 버릇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궁극적인 버릇인지 알아요?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남성보다 임금이 제일 낮다 하는 사실을 아시죠?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성은 남성보다 알게 모르게 차별을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그런 것만 있겠어? 얼마 전 재벌 3세가 또 갑질을 했더구만. 갑질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변호사 협회에서 고발을 했더구만. 그럼 이것도 보면 잘 보면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를 갑질하는 것도 불평등 문제예요. 잘 보면. 그럼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게 불평등이 깔려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양반 상등 계급이 뚜렷해가지고 이게 차별받는 거죠. 얘기하자면. 인도도 그렇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남녀가 평등하고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평등하고 모든 게 평등하다 하다고 사람들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 딱 나가면 불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자살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평등하다고 딱 얘기를 하고 그 근거를 딱 제시를 하고요. 그래 마음 본성 공성이다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달마 스님 같은 분이 뭐라고 해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본성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그것이 본성이 여성이라면 모든 존재가 여성이어야 되고 그 본성이 남성이 모든 존재가 남성이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다. 결정이 안 돼 있다. 남녀를 결정이 안 돼 있다. 부자와 가난한 자로 결정이 안 돼 있다. 사람과 동물로 결정이 안 돼 있다.
동물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등이라는데, 그래서 깨달은 내용이 평등입니다. 연기 다른 이름이 평등이에요. 공성이 다른 이름이 평등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이런 수평적인 좀 가르침을 얘기해요. 수평적인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가 뭐라 하면 기독교는 수직적인 아버지 같은 종교다. 아버지 같은 종교는 뭐 위에서 명령을 내리는 아버지 같은 종교인데, 막스 베버는 뭐 불교는 수평적인 어머니 같은 종교다. 딱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 때 우리가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 내 마음의 불평등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상대를 갑질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이 평등하고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걸 기준으로 하면 누가 감히 사람을 하시하고 나차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올바르지 않다. 안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람들 차별하는 거 보면 가슴 아픕니다. 얘기합니다. 보면 차별을 하는 사람 저는 봤거든요. 물론 무의식적으로 그래 했는지 모르지만 그 습관이라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뭐 말은 평등하다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이렇게 깔고 보고 낮춰보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고쳐야 돼요. 얘기하자면 평등하다 봐버리기 좀. 저도 어떨 때는 보면은 목이 힘주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잘난 줄 알고. 부처님 그 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아니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성을 궁극적인 보리심으로 보는 거죠. 중생들이 나는 별볼 없어 중생상을 가지고 나는 뭐 수명이 결정돼 있어 수자상이라든지 내가 동물보다 내가 훨씬 내가 인간이 훨씬 더 대단해. 그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고 나온 이유. 그래서 이게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아상에서 비롯되거든. 나 별 볼 일 없어 하는 중생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께 희망을 던져준 거죠. 예를 들어 얘기하면은 부처님 인멸하시고 난 뒤 한 300년쯤 되면 뭐가 저는 인도 서북부에 전란이 일어나요. 이민족도 쳐들어와가지고 막 휩쓸고. 근데 이제 탁 이렇게 다리고 앉아가지고 좋아. 한쪽에 난리도 없고 먹고 살 곤란하고 막 중리산이 이런 데 가가지고 당신들 수행하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해탈할 수 있어. 수행해 이러면은 그 사람들 뭘 하겠어요? 내가 한가하게 앉아서 내가 수행할 수 있냐 이게. 내가 지금 이제 먹고 사는데 지금 힘이 들고 이런데. 그러니까 등장한 게 뭐냐? 대승불교 등장합니다. 당신 별 볼 일 없다 하지만 당신도 우리하고 똑같은 평등한 존재, 훌륭한, 당신 부처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보디사토 보살은 뭐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당신 수행하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풀어 주는 거야. 베풀어 줘. 그래서 이 베푸는 자체 수행이고, 당신들도 어렵지만 당신은 더 어렵게 힘든 사람 베풀어 보십시오. 불교가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사회가 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공성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궁극적인 보시, 나에게 본성이 공성이구나. 그럼 내가 범부지만 언제든지 성인이 될 수 있고 내가 중생이지만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궁극적인 보리심이란 말, 그래서 쓰는 거예요. 이 자비공간의 길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비공간은 자비수간의 몸 소멸의 지혜를 얻은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비손해의 방편을 버리고 마음이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자비수간의 명상 과정에서 자비사의 힘에 의지해서 관철된 감각을 통해 얻어진 삼법인의 지혜로 마음 자체에 자성이 없는 공성의 이해가 생깁니다. 이때 공성은 중생을 부처로 바꾸게 하는 근본이 됩니다. 자비선수행은 자비수간과 자비공간이 순차적으로 이어져 있으며 이체에서는 특히 자비공간의 사마타와 지간상수의 과정을 성가의 15도 과정과 경계를 일치시켜서 서로 간의 수행 경계의 이해를 도모했습니다.
제가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본문에 들어갔을 때는 다 읽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해하죠? 중요한 거는 말로써 하고 수행 조금 해가면서 할 거예요. 자, 자비선 해통 수행의 체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119를 관통하는 내용들이에요. 자비수관과 자비공간의 수행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수행 경계 가운데 평정은 자비공간의 사마타의 구주심과 정사마타까지는 자비수관의 수행 과정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비수관의 사와 열반의 수행 바탕은 평정입니다. 이것은 자비공간의 구주심 가운데 최극적정심부터 정사마타까지 나타나는 평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사와 열반의 수행 바탕 평정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파산 16단계를 보면 평정의 단계가 있습니다. 선전을 얻기 전에. 근데 똑같이 이 대성의 사마타 수행에도 평정을 얻고 난 다음에 선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동일한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사마타를 의지하여 직관상수하는 것은 불의심이 없으면 진전산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남방불교하고 대성불교에서 여기에서 선이 갈리고요. 불교 수행과 외도 수행이 여기에서 선을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관상수는 불의심이 없으면 진전산매에 못 들어가요. 진전산매에 들어가야만이 깨달음을 얻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거든요. 자, 둘째, 마음의 본성 측면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비수관이 마음의 영역에서 삼법인의 지혜를 얻고 공성의 이해를 가지면 자비공간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공성은 자성이 없다는 뜻으로 중생을 부처로 바꾸게 하는 근본임을 알고 불의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가에서 마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수행자의 마음은 자비수관의 사와 열반에서 열반에 들어갔다가 영민심에만 머물지 않고 궁극적 불의심이 공성을 끼치는 자비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뭐야? 열반에 들었다가 연민심에만 머물지 않고 있는 이거 잘못됐네요. 이건 어때? 제가 이렇게 안 했는데 여기 연민심을 저게 열반으로 바꿨어요. 여기 보면 연민심 하는 열반입니다. 사후 열반에 들었다가 열반에만 머물지 않고 거기다가 연민심 이를 일으켰어. 궁지의 보리심인 공성을 깨치는 자비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이건 제가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 보면서 제가 이걸 못 봤네요. 그래서 사서 붙여봐야 되는데 이 편집자가 교정을 보면서 잘못 봤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연민심에만 머물지 않고 하는 말은 없어요. 열반에만 머물지 않고, 열반에 머물지 않고, 그렇지. 자비선에는 자비수관과 자비공간 외에 자비다선과 자비경선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비다선 중 기본 4가지 차명상과 자비경선 기본 자비 극기선 명상에 대해 다뤘어요. 왜 극기선 했느냐? 내년에요. 내년에 명상 지도자협회에서 명상 한강을 걷다. 이거는 4월달부터 해가 10월달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을 하십시오. 한강을 걷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은 한 1000명 이상을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을 걸으면서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해 나갈 것인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이 걷는 것 자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요. 명상을 하면 그러면은 걷기 명상이에요. 근데 왜 선자를 왜 붙었을까 궁금하죠, 그죠? 제가 하는 것은
선입니다. 그냥 걸어서 명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모의 회의할 때 여러 선이 걷기 명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저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하고 너무 많이 다르고 이래서 깜짝 놀랐고, 또 하나는 야, 다양한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게 또 놀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선자를 일부 넣었습니다. 그렇게 걷기 선 명상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기본 명상은 자비수관과 자비공간을 도와주는 명상입니다. 다선을 통해 일상생활에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도 알아차림하여 의식을 깨우고, 감로차 마시기 명상을 통해 내면을 보면서 시만을 열며 쉽게 열며, 다선실 꾸미기 명상을 통해 수행의 길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내년에 이제 제가 책을 내는 거, 명상 차를 논하다 제목으로 책을 낼 겁니다. 원고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명상할 수 있다는 대단한 일이에요. 자, 14페이지. 자비경선은 극기선 명상으로 자비수관과 자비공간 모두에 도움을 주는 명상입니다. 일상생활 중 걸으면서 명상한 체험들이 자선 수행을 도와주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24시간 늘 수행하는 그 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자비수관의 사와 열반에서 열반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하지 않고 자비공간의 구지심 수행으로 바로 넘어가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열반이 머무를 버리면 그 이상 수행이 끝이 나갑니다. 그 열반으로 들어가는 수행을 하지 않고 열반이 나와서 수행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일으켜 수행한다면 정삼마타를 의지하여 지광상수하여 진여산매 속에서 법계가 하나님을 깨닫는 견도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성인이 경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선은 거울이잖아요. 그러면서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듯이 몸과 마음, 사물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 안 할 것 같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강의를 하지만 제 의식 수준이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요 벽 밖에 있는 까지 전부 싹 이렇게 의식이 넓어져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그것이 이렇게 거울로 비춰보듯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전부 다 경선하면서 생긴 경계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여유로워져 있고. 근데 이건 이제 하다 보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를 다 이렇게 그걸 비추보다 비추는 경계가 나타나요. 이게 개발하면 돼요. 그럼 마음 자체, 마음이 저게 본성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두루할 변자에 비칠 족자. 두루 비추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대상을 보려고 하면 두루 비추는 게 안 된다는, 이 대성기신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두루 비추는데 거울같이 비추고. 이 경선이에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유식에서 마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몸 이런 세포 있잖아요. 예. 세포나 DNA 사람마다 다른데 세포도 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세포나 이런 것도 아래아식에 속하는 건지. 예. 우선 유식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몸도 알고 보면은 아래식이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도 전부 아리아식이다. 삼남 오온 우주계는 전부 다 아리아식. 쉽게 말해 유식이라는 거죠. 이 아리아식을 딱 전환시키면 대원경이 지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혜에서 얻어지는 게 이제 법신이에요. 그 온 우주계가 법의 몸, 진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세포 하나의 DNA는 이것 좀 마음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얘기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이 찻잔, 네, 귤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귤을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이 귤이라든지 찻잔 보면 네 밖에 따로 이렇게 인같이 보인다든지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 색깔이 따로 네 밖에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전부 누가 만들었는지 마음이 만들어. 그럼 이건 마음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싹 그냥 그다 내버리고 나타나는 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때는 이제 그걸 뭐라 하는가? 상호 의존하는 것. 내 순간바람 무상하게 변하는 것.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DNA 이렇게 해고 귤 이렇게 언어가 들어가잖아요. 언어를 매개로가 사물이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만든 것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손가락을 제끼면 아프다. 그러면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손가락이 아프다 이러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아픈 건 마음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의식이 아픔이라는 촉각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이다 이러면은 의문을 내는 게 손가락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사람. 그럼 진짜 손가락이 있느냐 이래서 전자 흰민기를 보면은 어디까지 보면 세포를 보고 세포 핵은 DNA잖아요. 더 깊이 보면 이 DNA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백질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원자 분자로 이루어져요. 원자 분자는 다시 가속기를 충돌에 부수면 중선자 양선자 계속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단지 이렇게 결합했다가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마치 있는 같이 보일 뿐이지 파상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가 DNA라든지 귤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그래서 마음에서 모양이 생기고 마음에서 색깔이 나타나고 마음에서 냄새를 맡아지고 마음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없는 거예요. 소리도 없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만들었다. 흑산과 같다. 환영과 같다. 이러는 거고. 그런 마음을 다 걷어내면 뭐가 있는데 아무 차도 실체를 나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기껏하면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해 자성이 없는 공이다. 이렇게 씁니다. 사람마다 존재가 다르잖아요. 예? 사람마다 갖고 있는 존재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업을 이야기할 때 변업이라는 말을 쓰고 같을 공자 공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다른 거예요. 변업이라는 건 개별적인 업 이런 뜻인데, 자, 예, 사람으로 치면 같은 사람 중에서 같이 대한민국 같이 산다 이러면 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같이 살아요. 얘기하던 변업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개성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건 개인적인 법을 얘기하는 그게 변법이에요. 얘기하던 그러면은 동물은 어떠냐 같은 사물이라도 사람이 보는 사물하고 동물이 보는 사물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사람은 사람끼리 살면서 귤은 똑같이 같이 귤이라 보고 찻잔 같이 찻잔 보는 공업에서 보고, 그런데 동물은 업이 달랐어. 이거 귤로 못 보고 찻잔은 보이지 않는다. 곤충이 보는 게 또 다른데요. 곤충은 이게 뭐 이런 가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이는 시 전혀 다르게 보인다. 그래서 정말 만일에 마음이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마음 안에 다른 뭐가 있다면 똑같이 볼 수가 없고, 아니 눈은 다 똑같이 봐야 돼요. 동물도 똑같이 봐야 되고 사람도 똑같이 봐야 되는데 사람은 귤로 보는데 동물은 귤로 안 보인다든지 이런 거는 벌써 내 밖에 따로 뭐가 있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그래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저도 이거 유식 공부할 때 오직 마음에 단계기 높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머리에 잠매고 골치 아파했는지 압니다. 장사끼리도
절 앞에 파초가 있잖아요. 파초가 있으면 논쟁을 벌이게 있어. 파초는 마음이 만들었다 그러면 저 파초가 있으면 파초가 될 수도 있지. 내 마음인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 마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저 파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거 보통 논쟁을 없으면 많이 벌였죠. 그런 겁니다. 네, 이해는 좀 됩니까? 어려워. 어렵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할 거예요? 하지 뭐.